후종인대 고라증. 안녕하세요, 조혁입니다. 또다시 꿀잼 오브 꿀잼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곧 8화가 나오죠? 매번 목요일을 기다리면서 대체 왜 이 드라마는 일주일에 한 편밖에 안 하는 것인가? 절규하게 만드는 것인지. 저도 드라마는 매번 연애지만 해쌓고 그래가지고 지긋지긋하긴 한데, 이 드라마는 정말 완성도 높고 재미있는 몇 안 되는 의학 드라마로 제가 인정할 정도입니다. 물론 아직 1등은 하얀 거 탑이지. 여튼 이제 8화가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7화를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니까 짝사랑 대마왕 안치홍 선생이 왜 육사에서 전역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후종인대 고라증? 아니 대체 그게 뭐지?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후종인대 고라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 장면 보다가 약간 깨긴 했어요. 최송화 교수가 이 후종인대 고라증을 이야기를 할 때 마치 나도 한번 알아봤어 하듯이 이야기를 하던데 좀 깨더라고요. 깬다 깨. 뭐 드라마니까 그랬겠죠. 사실 신경외과 의사라면 이 후종인대 고라증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튼 이 질환 후종인대 고라증은 이름도 오지게 긴데다가 도대체 어떤 병인지도 모를 복잡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풀어쓰기 전에 일단 영어로 쓰자면 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앞글자만 따서 약자로 OPLL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좀 하나하나씩 쪼개보면 Ossification은 뼈로 변한다는 말, 뼈 골자에 뭐뭐뭐로 변한다의 화, 그런 증상이니까 증 해서 골화증이고요. Posterior는 후방, 그러니까 후, Longitudinal은 위아래, 횡대, 종대 할 때 그 종자고, 리가먼트는 인대죠. 그러니까 후종인대라는 구조물이 뼈처럼 변하는 병이란 겁니다. 그럼 후종인대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건 바로 이게 바로 환자분의 척추. 돌려줘요. 척추 구조물이죠. 보시는 것처럼 맨즈 라이프의 기둥인 이 주지 다음으로 소중한 이 척추는 뼈랑 디스크 그리고 관절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디스크랑 뼈, 관절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강력한 조직으로 오밀조밀 쌓여 있는데요. 여기서 척추뼈 몸통을 뒤쪽으로 길게 쏴주는 그 구조가 바로 후종인대입니다. 이름 그대로 뒤쪽으로 길게 감싸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럼 척추를 싸는 구조가 딱딱한 뼈로 변화하는 요상한 병입니다. 그럼 뼈로 변하니까 마치 몸이 석화되는 것처럼 딱딱은 아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여기에 뼈가 없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뼈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목뼈나 등뼈, 허리뼈 안 가리고 생기지만 주로 목뼈에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아니면 뼈가 생겨나는 거야, 생겨나는 거지. 그게 왜 또 질병이 되는 거지? 그건 바로 뼈가 점점 자라난다는 점과 그 자라난 뼈가 척추신경을 직접 압박하기 때문이죠. 이 뼈가 신경을 누르는 모습은 크게 4가지 타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의 큼지막한 통뼈가 되어버리는 녀석, 목뼈 한 조각 한 조각이 다 뒤로만 커지는 녀석, 그 2개를 쓱 까먹은 녀석, 난 한 놈만 팬다, 한 부분만 자라는 녀석, 이렇게 4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항상 디스크가 터져 있는 것 같은 상태가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건 디스크처럼 말랑한 구조물이 아니거든요. 뼈란 말이에요, 뼈. 그래서 일반적인 디스크 치료용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죠.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다 보면 이 7화에서 안치홍 선생이 사관학교를 포기하게 된 원인으로 이 질병에 걸려서 심하게 움직이면 다리가 저리고 손이 저리고, 심지어는 사관생도 시절에는 전신마비가 왔다가 회복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도 이 질환이 골 때리는 점은 사진을 찍으면 뼈가 왕창 자라있는 게 보이는데, 분명히 그게 보이는데 이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을 반 이상 누르지 않고서야 본인이 느끼는 증상은 상당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골을 때리다 못해 뼈 맞아 골을 막 아작내는 점은 진짜 뼈 문제인데, 이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면 정말 큰일이 난다는 거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 정도 이미 눌려있는 상태인데, 만약 갑작스럽게 목에 골절이 확 생긴다든지 아니면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버린다든지 해서 급하게 요 정도만 눌리더라도 이건 이미 전신마비감이란 말이에요. 이 후종인대 고라증 환자들은 다른 디스크 질환이었으면 굉장히 심했을 상태인데도 심한 마비는커녕 저 걷는 게 좀 불편한데, 다리가 좀 저리는데, 손발이 저리네, 이렇게만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충격을 안 받은 상태에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작은 충격, 넘어졌다, 버스가 급가속해서 목이 확 꺾였다, 자전거 타다가 미끄러졌다 같은 일이 생기면 바로 응급실로 실려오게 됩니다. 남들은 툴툴 털고 똥 밟았네, 뭐 넘어졌노,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이렇게 심하게 눌려있는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그동안 멀쩡히 잘 돌아다니던 사람이 드라마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중등도 혹은 중증의 사지마비를 일으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개념이죠. 다 존망이야, 뭐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이 뼈가 마구마구 자라나는 이 병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뭐 여러가지 썰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당뇨가 있어서 그렇다, 갑상선 이상해서 그렇다, 뭐 유전 문제다, 말은 많은데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요놈 때문이다 하고 찾아낸 건 없죠. 원인 미상의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인 미상이긴 하지만 인종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서양에서는 이 질환이 0.1에서 1% 정도만 생기는 희귀한 병입니다만, 아시아권에서는 30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한 4-5% 정도는 되는 걸로 보고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신경외과를 하고 있는 의사라면, 혹은 척추를 보는 의사라면 목 안 좋은 사람들 진료를 보다 보면 생각보다 흔하게 경험하는 질환이죠. 그럼 이 OPLL 고라증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아니 뭘 어떻게 잡아? 목이 뻐근하다, 손발이 저린다는 그런 증상이 생기고 나서 병원으로 와가지고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니면 사고가 이미 터진 다음에 마비가 확 나타나고서야 망했다 이러면서 그때서야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말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만, 그건 그렇고 엑스레이와 MRI, CT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경우는 진짜 너무너무 심한 경우만 잘 보이고요, 안 심한 경우에는 모르고 놓치는 경우도 많고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뼈에서 자라는 구조가 얼마나 뼈가 많이 자랐는지를 보고 치료 범위를 결정하는 데는 CT가 유리하고요, 그 자라난 뼈 때문에 신경이 얼마나 눌리는지 그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MRI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둘 다 찍어야 하는 질환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찍어가지고 병이 얼마나 심한지 그 상황을 알았으면 이제 치료를 해야겠죠.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죠. 보통 증상이 심하느냐 안 심하느냐에 따라서 갈리는데요, 증상이 안 심한 경우에는, 아니면 없는 경우에도 그냥 이제 조심하게 지켜보거나 목 보호대를 하고 다니거나 하는 방법을 씁니다만, 증상이 있다면, 단 그게 저린 증상 정도만 있다면 그런 저림을 완화시켜주는 약물을 쓰거나 저림 부위에 물리치료를 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당연히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기보다는 존버에 가깝죠. 존나 버텨! 거기다 아까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뼈가 목에서 자라나는 병이라서 함부로 도수 치료를 목에다 받거나 하면 골절이 일어난다든지 충격을 받으면서 마비가 된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서 목 자체의 마사지, 도수 치료, 특히 카이로프랙틱은 금물입니다. 금물. 잘못하면 훅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젓가락으로 짚는 게 불가능하다든지, 혼자서 양말도 잘 못 신겠다든지, 단추도 못 맨다든지, 잘 못 걷고 소변 대변이 막 새고 이러면 그때는 수술 치료를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수술의 컨셉도 또한 두 가지예요. 이 튀어나와버린 뼈를 다 제거를 해버려가지고 좁아터진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하고, 뼈를 제거하지 않고 뒤쪽에 길을 더 터져가지고 간접적으로 공간을 넓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앞쪽으로 접근해서 들어가는 전방 접근법인데요, 국소 OPLL의 경우에는 디스크 수술하는 거랑 비슷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아예 충분히 접근하고 다 제거하기 위해서 뼈를 싹 다 날려버리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척추뼈에 후궁이라는 그런 구조물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여다지 문처럼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뼈를 날리거나 하는 방법을 써서 뒤쪽으로 간접적으로 열어주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방법을 쓰느냐는 수술 전에 목의 각도가 어떠느냐, 경추가 앞으로 꼬꾸라진 상태냐 아니냐, 이런 거랑 환자의 나이, 여러 가지 재반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굉장히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이 수술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방문해서 만난 의사 선생님 설명을 꼭 들으시고요, 그거에 맞춰서 따르시면 된다 이거죠. 다른 여타 안 좋은 질환들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병도 조기에 낌새를 알아챈다면 타고난 이후에 불시에 생길 골때리 사태를 막을 수가 있어서 목 CT라도 찍어보는 게 나중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심한 상태로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푹 묵혀놓다 보면 이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큰 호전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정리하자면 후종인대 고라증은 왜 생기는지도 모를 요상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일단 발견되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쯤은 목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다면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 되고요, 증상이 심하거나 마비 혹은 미세한 움직임이 잘 안되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안 선생은 1,000원이었네. 마비가 회복돼서 참 다행이네요. 생각해보니까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새롭고 신기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